네, 이번 시간에는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erstitial Lung Disease, 그래서 ILD라고 부르는 질환이고요. 저희가 국시 기준에서 배우는 제한성 폐질환은 간질성 폐질환 하나이기 때문에 제목을 간질성 폐질환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폐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가 공기가 싹 들어오면 얘가 쫙 펼쳐지면서 이렇게 커지는 이게 폐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질이 뭔데? 라고 말을 하자면은 이 간질은 폐포는 밖인데 폐는 아닌 요 구간, 요 공간을 우리가 간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간질에 질환이 생긴 거죠.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굳으니까 공기가 얘를 들어오면서 싹 밀어내야 공기도 쉽게 잘 들어오고 폐포도 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들어오지 못하면서 얘가 펼쳐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거는 흡기겠죠. 그래서 흡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이다. 그래서 간질의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서 흡기가 진행되지 않는 제한성 폐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폐가 펴지지 못하니까 흡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강제 폐활량인 FVC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혈관이 지나다니니까 여기서 공기가 혈관을 타고 싹 이동해야 되는데 일로 O2가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이 사이 간질이 섬유화가 되면서 이 과정을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폐 기능 검사에서 강제 폐활량 FVC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폐 확산능 요 공기가 폐포에서 혈관으로 이동하는 능력 이거를 DLCO 라고 부르는데요. 이 폐 확산능이 떨어져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점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에서 점점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진행되는 악화되는이라고 할게요. 악화되는 점점 악화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검사는 폐 기능 검사를 진행해서 이러한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고령의 환자에서 악화되는 호흡곤란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폐 기능 검사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간질이 두꺼워졌잖아요. 그럼 이 간질이 두꺼워지면서 두꺼워진 간질이 하얗게 보입니다. 뿌옇게. 그걸 우리가 reticulocular opacity라고 부르고요. 사진을 조금 보시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원래라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막 이렇게 자글자글한 이런 자글자글한 느낌 막 드시죠? 여기 다 이 간질이 섬유화되면서 이 간질이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흰색이 다 간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 두꺼워진 간질이 하얗게 보이는 레티큘러 오페시티가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체스트 엑스레이 소견이 보이면 이거 ILD인가? 하고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로도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까지만 주고 그 다음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물으면 CT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체스트에 CT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체스트 엑스레이 찍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화질이 떨어지네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상적인 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여기도 조금 기능은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정상적인 폐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뭔가 좀 더 뿌옇게 흐려진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래서 이 정상 구조에 비해서 조금 뿌옇게 이렇게 흐려진 느낌을 받는 게 이게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폐 실질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이 부분, 이게 정상이고요. 이 뿌옇게 보이는 이 부분은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유리 모양이다. 그래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GGO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거 간질성 폐질환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소견으로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고령의 환자에서 악화되는 호흡곤란에 더불어서 여기가 간질성으로 꽉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억지로 흡기를 끝까지 해. 그러면 끝에는 공기가 막 들어가면서 얘를 억지로 빠바박 하고 펴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억지로 이걸 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굳어져 있던 폐가 자글자글하게 드득하고 열리면서 수포음이 흡기 말에 폐 하부에 수포음이 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악화되는 호흡곤란에 더불어서 흡기 말이 중요합니다. 흡기 말, 왜냐면 끝까지 들이켰을 때 팍 펴져야 되니까 흡기 말 하부 수포음이 들리면 우리는 GGO를 ILD를 의심하고 이러한 검사를 진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 기능 검사 소견이랑 이러한 소견이랑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체스트 엑스레이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를 딱 보시면은 이러한 정상적인 구조와 다르게 하얗게 뿌옇게 흐려진 이런 약간 유리가 좀 씌워진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유리 가루를 이렇게 확 흩어놓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 GGO라고 부르는 게 보시면 이거 간질성 폐질환이구나 라고 의심을 해보시면 아니죠, 간질성 폐질환이구나 하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질성 폐질환까지 진단을 하셨으면 우리는 안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 중에 뭐냐까지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간질성 폐질환 내에는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중요한 거겠죠? 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그래서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니라면 면역과민성 간질성 폐질환, ILD라고 그냥 할게요. ILD를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직업력이 주어지는 직업성 폐질환, 직업성 간질성 폐질환이 있겠습니다. 뭐 성면폐증이나 아니면 뭐 규소증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GGO까지 확인했으면 여러분들은 간질성 폐질환까지 알게 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요거까지 구분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빈출되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면은 약간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이니까요. 만성, 진행성, 간질성 폐질환이 당연히 그렇겠죠. 얘는 폐섬유증, 특발성 폐섬유증. 자, 모든 간질성 폐질환은 이제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면 이름 자체가 섬유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약한데 얘가 굉장히 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아니면 우리는 면역 과민성 ILD인데요. 얘는 반대로 똑같이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까지는 똑같은데요. 얘는 섬유화는 조금 적고 이 염증이 지금 심한 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이제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지만 특발성 폐섬유증은 섬유화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질환이고 면역 과민성 ILD는 염증에 집중이 되어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발성 폐섬유증은 그래서 섬유화가 진행된 병변이고요. 얘는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만 표현하자 이러면 CT에서 허니콤빈이라는 소견이 보입니다. 약간 벌집이죠. 벌집 소견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 CT로 돌아와서 요게 정상, 요게 이제 정상, 요게 이제 여기 뿌옇게 흐려진 게 GGO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얘는 더 이상 폐 느낌이 아니고 완전 시스트처럼 까맣게 보이는 이런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여기도 있죠? 얘는 더 이상 요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검은색으로 안이 완전히 뻥 비어버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얘는 뭐냐면은 정상 폐포가 섬유화가 너무 심해서 정상 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낭성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는 굉장히 심한 섬유화를 알리는 요쯤 되겠네요. 굉장히 심한 섬유화를 나타내는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이면 이 허니콤빙이 보이면 섬유화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발성 폐섬유증을 바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됐어. 그래서 악화된 호흡곤란 있고 흡기물 하부 수포음이 있으면 이거 간질성 폐질환인가 의심해야 되고요. 체스트 엑스레이까지 보통 줄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간질성 폐질환이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CT를 찍는다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CT를 봤는데 허니콤빙 있네. 요게 있네. 그렇다면 얘는 굉장히 심한 섬유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검은색으로 안에 폐포 섬유가 다 죽어버린 낭성 공간이 보인다면 이거 섬유화가 굉장히 심하구나. 그러니까 특발성 폐섬유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진단을 한 겁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섬유화가 지금 문제잖아요. 염증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염증을 치료하려면 우리는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염증이 문제가 아니고 섬유화가 문제니까 얘는 치료는 항섬유화제를 사용하셔야 된다. 얘는 약 이름까지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리페리돈이라고도 부르고요. 피리페리돈. 그 다음에 닌텐다닙이래요. 닌텐다닙. 이런 항섬유화제를 투여해서 얘는 사실 근데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섬유화를 조금 최대한 늦추고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라는 의미고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허니콤빙이 있으면 항섬유화제를 투여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진행이 너무 진행돼서 말기야, 그러면 데피니트한 치료는 폐이식입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증상 완화니까요.
완치를 위해서는 폐 이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허니콤빙이 있으면 우리가 폐섬유증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허니콤빙이 없으면 우리는 면역 과민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CT 찍는 것까지는 똑같았고요. CT에서 GGO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GGO는 있는데 허니콤빙도 있으면 특발성 폐섬유증이고요. 허니콤빙이 없으면 면역 과민성 ILD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말씀드렸듯이 섬유화보다는 염증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간질성 폐질환이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결체 조직성 ILD,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민성 폐렴, 그리고 사르코이드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또 각각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얘가 한 90%, 그 다음에 여기 90%, 요거 한 8%, 요거 한 2% 정도, 아니다, 5% 하자.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세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체 조직성 ILD 같은 경우에는 약간 류마티스성이라서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SL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과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분진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직업력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버섯 농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물을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페인트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분진을 먹을 것 같은 이런 분진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얘는 뭐 자가 면역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사르코이드증은 원인이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만 비건락성 유과종이 생기는 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 유과종이 특히 그 폐문부에 잘 생기기 때문에 폐문부, 림프절, 비대가 생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유과종성 염증으로 인해서 바이타민 D가 활성화되면서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겠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하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이죠.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허니콤빙이 없네? 그러면은 얘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진행하셔야 되냐? 얘는 확진 검사로 흉곽경 경하 폐 생검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생검을 진행해서 정확히 어떤 병인지를 파악을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질환을 진단하라는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의식의 흐름은 이겁니다. 자, GGO까지 확인하고 간질성 폐질환인 걸 확인했어. 자, 그런데 허니콤빙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것 중에 하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 중에 하나니까 사실은 요거로만 보면 돼요. 그래서 폐문부 림프절 비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엑스레이가 있을 거니까 얘는 특별한 직업력이 주어질 거예요. 뭐 페인트 칠을 한다, 버섯 농장에서 일을 한다 하고요. 얘는 특별한 류마티스성 증상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구분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뭐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확진 검사는 흉곽경 폐생검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특발성 폐섬유증과 면역과민성 ILD까지 진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업성 간질성 폐질환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예방의학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직업성 폐질환. 자, 모든 간질성 폐질환은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가 특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요런 것들 했었죠. 직업성 폐질환은 이 염증이 나타난 이유 자체가 직업성 무기분진 때문에 발생하고요. 이 무기분진의 가장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규소와 성면입니다. 그래서 이 규소로 인한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를 우리가 규소폐증, 실리코시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성면에 의한 염증에 의한 폐섬유화를 우리가 성면폐증, 아스베스토시스네요.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하죠. 자, 먼저 규소를 한번 볼게요. 규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단어는 광물입니다. 광물. 약간 돌덩이죠. 이런 돌덩이에 보통 있는데요. 직업력으로 보통은 이제 광산이 있었다. 아니면은 채석장, 돌에 관련된 거죠. 채석장이 있었다. 그 다음에 대리석, 돌이죠. 그 다음에 시멘트, 얘도 약간 돌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그거를 주고요. 이 규소는 특히 어디에 염증을 많이 만드냐면 폐의 상엽, 그림이랑 같이 볼까요? 얘인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자, 먼저 어떤 식으로 오나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줘요. 광부, 뭔가 돌에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아.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상은 우리는 규소다, 규소폐증이다를 알고 있겠지만 체스트 엑스레이를 주니까 딱 보는 거죠. 이 규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 폐 문부, 하일럼에 굉장히 많이 침착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일럼에 칼시피케이션, 지금도 칼시피케이션 있죠, 여기? 이러한 폐 문부에 칼시피케이션을 일으키는 게 특징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CT에서도 여기 칼시피케이션 있네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러한 스몰 노들들 있죠. 이런 스몰 노들들을 많이 생성해요. 조금 합쳐졌네요. 어쨌든 엑스레이에서도 보시면 이런 스몰 노들들을 많이 형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소 패증의 특징은 자, 광물에 관련된 직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노드를 생성한다. 그리고 폐 문부의 칼시피케이션을 보인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광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잖아요. 여기 폐문부의 칼시피케이션을 보이는 게 약간 계란 같다. 이래서 요거를 에그쉘 칼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 달걀 껍질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어쨌든 에그쉘 칼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스몰 노들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직업성 직업성 폐질환이지만 결국에는 ILD잖아요. 자, ILD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검사한다 했죠? 폐 기능 검사를 한다. 이것도 검사는의 정답이 폐 기능 검사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얘 특징은 이렇다. 그 다음에 규소 각각 이 두 가지 다 잘 유발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이 규소는 특징적으로 면역 반응을 조금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이 감소됐을 때 결핵이 잘 걸리거든요. 결핵 검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면이 중요했죠. 성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간 건축물 단열재나 건축에 관련된 거, 건축물 단열재나 혹은 이제 조선, 배 만드는 거, 조선소.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건물의 배관, 건물에 관련된 뭔가 일이거나 혹은 조선소에 관련된 일을 하면 이거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 하부에 잘 침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그 흉막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은 자, 문제를 딱 보시면 자, 이렇게 조선소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조선소에서 문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폐 하부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받으시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정상이죠? 정상인데 이쪽에는 요게 정상이면 이만큼 뭐가 있죠? 그래서 얘는 흉막에 이렇게 침착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흉막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 흉막에서 악성 중피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검사를 해줘야 된다. 그 검사가 흉곽경으로 생검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이 요 막에서 암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흉곽경으로 이 암을 생검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고령의 환자에서 진행되는 악화되는 호흡곤란과 호흡곤란에 더불어 그리고 흡기 말 수포음을 보이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거 간질성 폐질환이다, ILD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펄모너리 펑션 테스트를 통해서 FVC가 떨어져 있고 DLCO가 떨어져 있는 분비능이 떨어져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 굉장히 제한적인 특징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유량 곡선 평가에서도 제한성 유량 곡선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인데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레티큘러 오페시티를 보인다. 레티큘러 오페시티. 그래서 간질이 두꺼워지면서 폐가 전반적으로 좀 뿌연 낙서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3번에서 CT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CT가 답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것은 CT. 이게 중요합니다. CT를 찍었을 때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 유리를 확 뿌려놓은 것 같은 전반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뿌옇게 보이는 이 지주호가 있어야 그때부터 ILD고요. 있어? 그러면 너 ILD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ILD인데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죠. 거기서 허니콤이 있어. 허니코밍이 있으면은 너 IPF 특발성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로는 항섬유화제를 쓰고, 섬유화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폐 이식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니콤빙이 있으면이고요. 허니콤빙이 없네. 그러면은 면역성, 면역과민 ILD였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폐 조직 검사, 흉곽경 조직 검사를 해야 됐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특징적이 있었죠. 결체 조직, 과민성 폐질환, 사르코이드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기전에 맞는 특징적인 아셔야 되고요. 치료는 얘는 면역 과민이니까 치료는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조금 구분되는 거긴 한데 얘도 ILD긴 하지만 직업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보면 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징적인 직업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규소 패증과 성면 패증이 있었고요. 규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광물 혹은 시멘트, 광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성면은 건축과 관련된 거거나 건축의 단열재라던가 배관 이런 거였고요. 혹은 이제 조선, 배를 만드는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규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 상부에 노듈, 스몰 노듈을 많이 만들었고, 성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폐 하부에 GGO, 약간 전형적인 ILD죠. GGO 전형적인 ILD를 보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규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폐 문부에 석회와 칼시피케이션을 보였고, 성면 같은 경우에는 흉막에 이걸 뭐라 하더라? 용어가 있는데 플루라 플래그, 흉막에 플레이그를 형성했다.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에는 잘 유발되는 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핵이 잘 유발되고, 성면 같은 경우에는 이 흉막 때문에 악성 중비종이 잘 생겨서 이거에 대한 생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